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K 반도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영업이익이 올해 245조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상치가 나왔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133조, 150조, 키움증권에서는 170조, SK증권에서는 지난주에 180조를 얘기를 하더니만 모건 스탠리에서 245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슈퍼 사이클이라더니까 반도체가 연속 2달 동안 2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9%가 증가한 658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1월, 2월이 비수기인데 지금 엄청난 수출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TSMC 생산 능력은 앞으로 10년간 2배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굉장한 좋은 전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메모리 기업들이 이익 전망이 아직도 보수적, 그러니까 245조도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이 더 상향될 여지가 있을지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월요일 날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죠. 한번 출렁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245조 전망에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급 부족을 해서 올해 1분기에만 D램 고정 가격이 품목별로 70에서 100%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모건 스탠리는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해서 전례 없는 상황이고 2027년까지 메모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다. 과연 27년에까지 갈까요? 그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먼저 모건 스탠리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245조 전망, 결국 분기별로 60조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의 184조에서 245조 6,860억 원으로, SK 하이닉스는 148조 2,870억에서 179조 4,280억. 그러니까 두 개 회사를 합쳐가지고 400조 가까이, 400조가 넘는 이런 실적을 올릴 거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올해 초만 해도 한 200조가 넘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그 배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한번 두 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요. 가격은 높지만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DDR이 70에서 100%, 그 다음에 SSD는 한 70%, HBM은 말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고가를 유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시장이 통제 가능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은 당분간 해소될 가능성이 없어요. 완판 이후에도 물량을 못 구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26년 전례 없는 공급 제약 단계에 진입하면서 올해 메모리 물량은 완판이 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 거 27년의 물량도 벌써 다 팔렸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8년도 물량을 지금 구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률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된다. 설비 투자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구조 자체가 공급자 절대 우위로 바뀌는 시간이죠. 메모리 반도체가 과연 이런 시기가 있을까? 2017년, 18년에 슈퍼사이클, 22년에 슈퍼사이클이 있었지만 그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또 두 번째 전제입니다. 28년 이후 수익성이 둔화될 것이다. 모건 스탠리는 새 공장 가동해서 28년 수익성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거는 젠슨 황의 발언과는 전혀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세대 HBM4 경쟁력과 범용 메모리 호황이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가 상향의 주요 근거라. 그리고 새로운 공장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정설을 하고 있는 새로운 공장들이 28년에 가동을 이제 대부분 하니까 그때부터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만에서
젠슨 황이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젠슨 황의 얘기를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HBM, LPDDR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TSMC의 생산 능력은 향후 10년간 2배 이상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AI 연산 확장은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10년 단위의 구조적 증설 사이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증설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젠슨 황의 얘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AI는 메모리를 갖춰야 하고 올해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엔비디아가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성능을 위해선 HBM, 저전력 메모리, LPDDR이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메모리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망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엔비디아조차도 메모리 반도체를 구하는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 황은 또 TSMC에 대해서 말하기를 올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위탁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코어스로 불리는 TSMC의 최첨단 패키징 이런 서비스들이 더 크게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논리가 연결이 되죠. TSMC가 10년간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 파운드리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패키징, 코어스, HBM, LPDDR, DDR5, 낸드까지 전부 다 상시 부족, 항상 부족한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비싸게 더 많이 팔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27년까지 공급 부족 전망은 너무 보수적인 얘기예요. 지금 전망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것 같아요. 2030년, 31년을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7년까지 공급 부족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AI 추론이라든가 이제 시작했어요. 추론은 이제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HBM4, HBM4E 26년 29에서부터 29년까지 주력 HBM이 될 것이죠. LPDDR은 계속 LPDDR5, 6, 7까지 그리고 AI PIC라든가 온 디바이스 AI가 확대가 되면 저전력 반도체는 더 필요하죠. 낸드는 이제 추론이라든가 캐시라든가 저장, 낸드는 스토리지 저장 장치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끝이 아직은 안 보인다. 과거 슈퍼사이클은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IT 기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기가 사이클이에요.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은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얘기죠. AI 인프라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해서 AI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의 상향 가능성이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계약 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연간 계약 안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스팟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 계약을 하고 다음 분기에 또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선결제, 웃돈 이게 오고 갈 수도 있죠. 마진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작년 25년 4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9조 1천억이었는데 마진 영업이익이 얼마였었냐? 58.4%였었습니다. 그리고 HBM 비중이 또 상승하죠. 그래서 HBM이 D램 평균 ASP 평균 판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D램 평균의 판매 가격보다는 5에서 7배 정도 비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HBM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영업 레버리지가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비례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점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245조는 현 시점 계산값일 뿐이다. HBM 믹스가 더 올라가면 숫자는 더 다시 바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설비 증설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우울한 그쪽의 사람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은 AI 버블 어쩌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거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TSMC가 10년간 2배로 확대를 한다. 이 말의 전제는 수요가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절대 줄어들 일은 없다는 얘기죠. 젠슨 황이 지난 1월 31일 날 대만에서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TSMC는 생산 능력을 100% 이상
2배 이상 증대할 것이다. 이런 상당한 수준의 생산량 확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TSMC, HBM 이런 것들을 다 저기에서 패키징을 하고 하니까 TSMC 물량이 100%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 수요가 매우 많다. 올해 수요도가 매우 많다. TSMC는 올해 매우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반도체 소재인 웨이퍼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TSMC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으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이 올해 245조 몇천억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그거는 지금 현 시점으로 와서 너무 보수적인 얘기죠.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245조 전망은 상단이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 계산 가능한 숫자일 뿐이다. 젠슨 황의 10년 발언은 이익 추정치를 다시 써야 한다는 시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1분기가 끝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상향이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300조, 400조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상향은 지금은 현재 가능한 숫자일 뿐이란 얘기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말은 숫자로 경고를 한 거예요. 이만큼 반도체가 부족할 것이다. 젠슨 황은 구조로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TSMC가 10년 동안 2배 이상 생산을 할 거란 얘기죠. 시장의 현실을 볼까요? 메모리 공급자가 절대 위에 있는 거예요. 역사상 반도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이 시장이 완전히 갑 중에 갑이 돼버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TSMC가 잘하는 파운드리 이런 걸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했는데 메모리 공급자의 이 지위가 갑 중에 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익이 너무 커서 못 믿는 구간, 이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란 얘기, 이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245조 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K 178조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성과 SK 하나만 가지고도 올 한 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엄청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